전문가 토론 1부에 이어 2부 진행을 맡은 소통국가위원장 이재혁입니다. 2부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시도민들의 궁금증,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도민들도 계신데요. 지금부터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시고 궁금한 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시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대구 경북 행정통합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논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신청사 건립위원장 역임하시고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수고하시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태일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이시고 대구공항 통합공항 이전 사업에서 수기형 민주 시민의견조사위원회 또 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하예수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1부에서 우리 함께 하셨죠?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이민원 교수님, 예,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 예, 소개드립니다. 이민원 교수님, 이삼걸 차관님 너무 추워가지고 힘드셨죠? 예, 근데 지금 또 한 40분 정도 지금 더 해야 되는데요. 대구가 좀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좀 이끌어 가시는 두 분께 좀 질문을 편하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가족들과 혹시 행정통합에 관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김태일 위원장님. 예, 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견 그룹의 하나입니다. 예. 예, 하예수 위원장님은요? 네, 제 딸은 이제 아동학 전공인데 통합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미래 아동들이나 자녀들한테 어떤 좋아지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아들은 수학인데 내가 수학이니까 뭐 쉽게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한번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사회자도 하도 추워가지고요. 지금 진행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원 교수님하고 이삼걸 차관님도 가족하고 혹시 행정통합 관련되는 대화를 하시는지요?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마이크 잡고. 예. 예, 오늘 띄보기는 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이민원 교수님. 저는 행정통합 이야기를 한 5, 6년 전부터 집안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자녀들하고는 광주 전남은 통합하면은 광주라는 이름을 넣어서 통합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예. 근데 브랜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도 뭐 아까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혹은 자치시 그랬던데 뭐 굳이 그럴 거 아니고 새로운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브랜드가 어떤 게 좋은가, 외국에 어떻게 더 잘 이렇게 소구력이 있겠나 이런 거 감안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사실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시도민들께서는 혼란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하예수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이제 갑자기 들으셔서 그럴 겁니다. 근데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 하는 분들이 주로 자치단체장들일 겁니다. 물론 뭐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피부로 느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2006년부터 한 15년간을 경제협력,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도지사들께서 그런 경험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 미래가 이게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은 빨리 나오고 미래가 걱정된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소멸될 수 있겠다. 이런 아마 걱정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언론의 발표나 보도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2020년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이제 광역 자치단체들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비전을 모색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첫째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02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제 하혜수 위원장님께서 쭉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2020년에 이러한 그 현상은요, 그전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좀 더 재량권을 달라, 좀 더 자원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시혜적 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이런 현상들은 이제 우리가 소매 걷어붙이고 우리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주적 자각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020년은 그전과는 다른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 좀 쉽고 편하게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팩트체크입니다. 예. 첫 번째 팩트체크. 공론이 누구냐? 넌. 예,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마도 이 제목을 뽑은 거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이 아니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론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삼걸 차관님. 예, 저는 뭐 이름 그대로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곳을 그래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쑥 이런 이슈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대구 경북이 하나로 통합되고 뭐 경제 통합이든 행정 통합이든 같이 가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 통합 얘기해왔고 쭉 왔던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구 경북 연구원이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같이 만들어진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 내용들이 쭉 그렇게 대구도 포함한 대구 경북 근역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왔지만은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갑자기 행정통합이란 그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중앙에다가 파급 효과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 단원제인 현재의 우리 체제 하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지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참 좋은 거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혜수 위원장님, 예,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로 옮겨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피해 역사고 논리와 명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서울시 인구, 경기도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더 추가적인 권한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명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치 구조가 되고 자치 역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이대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계속 중앙정부에 끌려갈 것이냐. 우리 자녀들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은 지역에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주장하고 호소하는데 우리 통합을 해서 자치 역량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살아보겠노라. 이대로 계속 중앙 믿고 소멸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예. 이 행정통합이라는 과제를 그 시도민 공론을 통해서 그 풀어가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시도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론이라는 것은 시도민이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장과 도지사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공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인데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공론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위 구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명의 공론위원회 내에는 의견 다양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군의 다양성도 있지만 위원회 내에는 강력히 이 공론에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론이 운영이 공정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모든 그 공론 과정의 그 로드맵을 짜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 과정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숨어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시장도지사 지시대로 따르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동위원장 우리 하혜수 교수님이나 저나 2019년에 그 대구시 신청사 이전 또 통합공항 건립 문제와 관련된 공론위원회를 그 책임지고 운영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이름 석자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심부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위원회 구성이나 또 그 운영 과정이나 또 앞으로 그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신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경남에서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호남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이민영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도 그렇고 광주와 전남도 그렇고 서로 분리될 때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지내오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부딪혀도 너무 부딪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런 원수가 있나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같은 고향을 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혹은 광주 전남에 공동의 일을 가지고 사공이 둘이어가지고 이게 산으로라도 가는데 속다면은 이 산으로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깨져버리는 배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 통합의 논의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팩트 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행정통합은 답정너라고 합니다. 혹시 답정너 들어보셨습니까? 김태일 교수님, 위원장님. 예. 예. 이삼걸 차관님 혹시 답정너라고? 예.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답정너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규정하셨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말의 줄임말이랍니다. 그래서 즉 이제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가 정책 결정으로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냥 정치적으로 쇼가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한번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이삼걸 차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답정너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쭉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필요성 문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왔지만 사실 지방의 문제에 총망라한 거고 또 시대적 문제에 총망라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미 한번 정해놓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지방 기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루어졌으면은 이거는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이다 이래 보는데 우리 소위 행정기관의 수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 수장들이 얘기하면은 거의 마음이 다 결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답정너가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문제는 그렇다 해가지고 공론화돼 가지고 이거 추진기구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위원회 분권국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가 대통령이 분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정말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헌법적인 한계와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생각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우려한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스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정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 답이 행정통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주민들이 결정한다. 그 두 가지를 만약에 정해놨다 그러면은 답정너가 맞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3분의 1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이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부결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정너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시도지사 합의로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시도지사가 결정했는데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니 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답정너가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정너는 있을 수 없다.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도 답정너 이제 아까 답정너가 될 수가 이제 없는 과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인사말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세 가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공론 과정을 통해서 시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 과정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입법 과정인데 입법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주민투표 과정이나 또 법률 제정 과정 이 세 단계를 이 관문형 이제 의사결정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과정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정너라고 하는 우려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도지사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또 시장과 도지사가 또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어떤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과정상의 특징은 답정너가 결코 될 수 없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50% 이상을 반대한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행정통합 중단되는 겁니까? 저희 공론위원회가 이제 이런 이제 의견 모으는 작업들을 해서요. 저희 연구단이 시도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합의 상과 우려되는 점, 또 비판의 논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수용성 높고 합리적인 안을 이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시도민들에게 의견을 이제 묻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의견을 물었을 때 별로 주목할 만한 또 의미 있는 지지와 동의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은 저희들은 한 4월경쯤까지 이런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이제 더 진행될 이제 의미 있는 지지가 발견되면 중앙정부와 행정적인 어떤 합의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될 텐데, 주민투표는 3분의 1의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투표함을 열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까지 참여를 안 하면 투표함을 열지 못해서 이제 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3분의 1이 참여해서 투표함을 열었을 경우에도 이제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고요. 그런 주민투표 절차로 이제 진행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 공론의 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고심을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충분히 궁금증이 좀 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세 번째, 대구시 블랙홀 현상입니다. 이 세 번째 그 대구시 블랙홀은요, 또 바꿔 말해서 경북도로 또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인터넷 댓글이나 SNS를 통해서 경북도가 대구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 전남이 이렇게 지금 통합을 하는데요. 이민영 교수님,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확 빨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지금 아까 말씀이 이제 이 대구가 경북으로 간다. 혹은 경북이 대구로 간다. 이러는 여름여들을 하시는데, 다들 한 뿌리고 한 고향인데,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싶고요. 그런 일은 이러지도 않고 상호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처음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어떤 의심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의심들을 했냐면,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저희가 뭘까? 근데 대개 정가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이 야당 지역이니까 이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힘이 좀 약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강력한 힘을 좀 모아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7, 80%가 그렇게 정가에서는 이해를 해갔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 움직임이 지방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게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동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권화의 추세에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대구 분들이 우리가 경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럼 통합광역 이름을 대구라고 하자고 막 주장을 하세요. 또 경북 분들이 이거 우리가 대구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북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자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 것이 공론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저는 아까 답정너 그 말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답정너가 아니고 답정 아니면 안 되는데 답정 아니면 큰일인데 답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통합으로 답이 정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이 두 분이 안동이 고향이십니다. 우리 이삼걸 차관님도 고향이 안동이시고 김태일 위원장님도 고향이 안동이신데요. 대구시의 경상북도가 빨려 들어간다. 이삼걸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경북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게 된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경북도지사 뽑는데 투표권이 없었어요. 다 대구에 살기 때문에. 자기 모시고 일하는 수장을 뽑는데도 참여 못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대구시에 살면서 경북의 농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가 이제까지 이렇게 220만, 30만 도시로 큰 배경을 보면 결국은 경북의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재지로서 경북이 도청이 떠나기 전까지는 소재지는 아니지만은 그 소재지의 그 개념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참 옆구리 시리는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설치될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은 특례시로서 자기가 구조가 지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는 이유는 뭐 나름대로 대구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방법이 행정통합뿐이냐, 소위 메가시티로 얘기하는데 메가시티까지 안 가더라도 그 메트로폴리탄으로 해가지고도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같이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구의 방향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마치 행정통합으로 끌어가면서 옛날같이 그 통합의 수혜를 대구시가 다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봤을 때 소외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 쪽에서는 대구시로 다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로 가는 블랙홀이 아니라 이런 공론화의 블랙홀로 모든 대구 경북이 해야 될 어떤 논의라든가 공론 문제가 다른 문제가 다 빨려 들어갈까봐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동이 고향이신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 그 대구가 경북으로 또는 경북이 대구로 이렇게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를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90명 90명 못 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주 좀 실망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와 계시는 90명의 그 시민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도 여기 중요하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경북 쪽에서는 이 경북의 자원이 대구로 확 빨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대구의 자원이 경북 쪽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게 아니냐 이제 서로.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쌍방이 똑같은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직 공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통합 과정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와 보다 그 밀도 있는 어떤 공론이 좀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팩트들이 확인될 것이고 또 경북에서 우려하듯이 대구 빨려드는 게 아니냐 또 대구에서 우려하듯이 이 경북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뭔가 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지금 함께 이런 그
공론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 과정을 논의해 가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의 종류 중에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 득보고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득보는 게임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민투표를 해서 대구와 경북이 각기 지지도를 확인하거든요. 이걸 이제 비구속성이라고 말하는데 각기 확인해서 어느 한쪽이 지지가 미치지 못하면 이거는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경북에 대해서 양보하고 경북은 또 대구에 대해서 양보하는 서로 해양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게임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제 고향이 안동이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뭘 이제 어떤 공론을 결과를 내놓을 때 내가 안동이어서 뭐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안동이어서 뭘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저 대구 경상북도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좀 항의성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고향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꺼내서 그것이 나의 무슨 주장의 어떤 무슨 근거로서 이미지가 연결이 되면 신뢰성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 공론위원회 활동을 완전히 만화책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만화로 만들지 않으려 생각이 않으시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분위기 즐겁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사회자님.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자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좀 이어서요. 그 경북의 인구와 경제 이익 등이 대구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아까 블랙홀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하혜수 위원장님 그 블랙홀 현상을 이어서 경북의 인구나 경제 이익 등이 대구에 너무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뭐 그런 걱정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논의를 좀 이쪽에 집중시키면 좋겠어요. 예컨대 저는 그렇게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구 경북이 계속 소멸되고 쪼그라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지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통합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뭐 제시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는 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서 특정 지역으로 또 쏠려 들어가는 쏠림 현상 이걸 걱정해서 통합을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통합이 된 상태에서 균형 발전에 용이할까요? 따로따로 돼 있을 때 대구로 만약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은 그걸 누가 저지할 수 있을까요?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과거 집권 시대에는 도청 소대지나 시군청 소대지가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했겠죠. 이제는 통합 이후의 시대는 뭐냐 하면은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받아와서 지역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 주도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끌어와야 됩니다. 대기업을 끌어오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도청 소재지 챙기고 시군청 소재지 안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구 쏠림 현상이 생기면은 대구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내야죠. 예를 들면은 과거의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조정이라든지 지금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기능 문제라든지 또 조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짜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 우리 지역도 골고루 상생 발전할 수 있을 대안이 뭔가
이거는 이제 지혜를 짜내고 에너지를 모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만 모아서는 안 되고요. 저는 시도민들의 지혜도 상당히 중요하다. 시도민들이 과거와 다른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조그마한 우리가 정보만 제공하면은 엄청난 지혜를 짜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결합시켜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3시 35분인데요. 우리 멀리서 오신 두 분 먼저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걸 전 차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 내나마 제 생각을 나타내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고요. 대구 경북이 다 같이 대구 경북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내걸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펼치고 새로 창조적인 접근 방법으로 혁신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행정통합이 제도만 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고 크레용과 물감 용지만 다 잘 돼 있으면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이것은 행정통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대구 경북의 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아픈 성찰과 고민이 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민원 교수님. 네, 이 행정통합이 이번에 만일에 불발된다면 아마 금세기 내에 다시 이걸 논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 행정통합 얘기가 왜 나왔냐? 그냥 뭐 심심하니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아우성을 친다. 분리돼서 너무 아프다. 이제 이걸 좀 합쳐서 큰 생명체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힘있게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이 화점이 돼가지고 광주 전남도 이 논의가 때마침 쳐주니까 거기 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부울경도 뭐 경제통합 얘기하다가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 대구 경북의 결정이 광주 전남과 부울경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아까 뭐 서로 이게 오고 가는 서로 빨리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구는 경북으로 돈이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고 경북은 산업이 아무래도 경북 쪽이 좀 있으니까 대구 쪽에 있으니까 이게 산업이 대구 쪽 중심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부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특히 지방의 운명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께도 한 30초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예수 위원장님부터. 예. 제가 먼저 30초 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매년 3만 7천 명씩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은 최소 500만 명 이상의 국제적 소비 시장이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지역은 입지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정도 되는 통합지역을 만들어 완성시켜서 또 자치권을 가지고 자립적 기반을 가진다면은 다국적 기업도 끌어올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저는 어떤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이 계속 내리막길인데 이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일 위원장님. 예, 시도민이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자기 문제에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민이 그 자기 주도적 결정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요, 좋은 통합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또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 행정은 통합했는데 사회는 분열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실 그것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시도민에 달려 있고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다 시장과 도지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구 시민이니까 오늘부터 대구시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2부 팩트체크 토론회 마치고요. 김태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4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